오늘은 권고사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에 대한 사례들이 워낙 많고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질문이나 내용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면서 해고와는 다르다, 그리고 권고사직 이후에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마침 최근에도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출근을 했는데 팀장님이 부르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오늘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나가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짐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치 임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제가 많죠. 당일에 이야기를 해서 그날 정리를 하고 나가라는 것은 이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기간도 전혀 주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의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어렵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실 것 같아요. 팀장이 한 말을 보면은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해고는 아닙니다. 나가라 라고 통보를 한 게 아니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직을 권고한 겁니다.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래서 이 노동자가 오케이라고 하면은 이제 합의가 돼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부를 하면은 권고사직 자체가 이제 성립하지는 않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효과는 사실 비슷합니다. 왜냐면 비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과 동일하게 한 달치 임금을 더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관련된 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향후에 구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해고 같은 경우는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한 달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권고사직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처럼 오늘 나가라 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권고사직이다 보니까. 물론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나가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 회사는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유에 있어서도 해고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징계 해고라면은 이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잘못한 일이 있어야 되고, 경영상 해고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정말 긴박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권고사직은 제한 규정이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든지 간에 권고사직은 다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진행되는 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차 같은 경우도 해고는 서면으로 줘야 되죠. 근데 권고사직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보통 구두로 많이 이루어지죠. 나가는 게 어떻겠냐, 한 달치를 줄 테니 어떻겠냐라고 구두로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보통 사직서를 노동자가 작성을 하죠. 그래서 해고 같은 경우는 통보서를 사용자가 주게 된다면은, 반대로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 대상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될 것이고,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바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해고는 할 수 있고,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한 것처럼 해고와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시기, 사유,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서로 합의하면 끝나는 거니까 권고사직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단 구두로는 내가 알겠다고 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취소할 수 있느냐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보통 권고사직 자체가 구두로 많이 대화가 이어지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장 이거에 대해서 거절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알겠다고 하면은 면담을 했던 분이 언제까지 사직서를 써라, 아니면은 인사팀에서 곧 연락이 갈 거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후에 사직서를 쓰기 전 상황이라면은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팀장님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권고사직 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나 메시지, 메신저 기록 이런 것들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직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걸 철회하는 것이 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사직서를 제출을 해서 보통 이제 수리된다고 하는데요. 사직서가 처리가 된다. 그래서 뭐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아버린 상황이면은 철회가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사직서를 냈는데 이것이 이제 결재선을 따라서 처리되기 전이라면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시기 전에는 웬만하면은 다 이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철회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이제 구두로 합의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사직서라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회사도 이것을 계속 우기기에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당장은 권고사직 오케이 했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행동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셨을 때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오케이, 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당장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시간 좀 갖고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 답변 드리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오케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물론 이제 빨리빨리 행동하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기 전에 어쨌든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불리에 대해서는 따져봐야죠. 면담에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뭐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시간을 버시고 나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